지금까지 그래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그 2차 부등식의 해 상태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항상 그래프의 상태로 나타내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프라고 하니까 딸랑 2차 함수 하나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쵸? 근데 2차 함수 그래프하고 x축 간의 관계,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여러 가지야. 2차 함수와 x축 간의 관계,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의 관계 등 여러 가지 함수들의 관계를 전부 다 부등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배운 게 다 그거잖아요. 이해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형 19번부터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제가 문제를 풀어볼게. 자, 일단은 1038번 보시죠. 항상 그렇게 되는 상태를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근데 1038번은 연립2차 부등식이죠. 그래서 요거 그 맨 앞에 거 그 1038번에 위에 거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하고 자 x 마이너스 6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요거는 x 마이너스 5하고 x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자, 그런데 이게 해가 x가 5에서부터 6까지라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나서 해 이거 어떻게 될지 헷갈릴 수 있는데 머릿속에 살짝 그려보. 아래로 볼록 x축과 마이너스 3하고 6에서 만남 이런 걸 머릿속에 그리세요. 그럼 얘가 0보다 작은 거는 여기 0이 되는 거 빼고 이 아래 그래프니까 이 칠한 걸 그대로 해로 쓰면 되지, 그치?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6까지 하나가 나와요. 자, 그런데 얘가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어? a 5하고 a가 x축과 만나는 점이지. 이건 알잖아, 그치? 근데 a가 오른쪽인지 5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몰라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가정해야 돼. 자, 이렇게 돼서 x가 a 5, a가 5보다 작은 경우, a가 5보다 큰 경우가 있겠지. 5, a 이런 경우, 그치? 그래서 얘는 이제 0보다 큰 거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빼놓고 이런 영역이 돼야 되죠. 미나 이해되죠? 그럼 이런 영역이 되는 x를 칠해주면은 첫 번째는 x가 a보다 작다,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니까 x가 a보다 작다, 아니 x가 5보다 작다, x가 a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추론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해가 있는 요 걸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6까지를 그어주는데 해가 5보다 크다가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해가 5보다 크다가 있어야 되니까 둘 중에 어떤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가 되고 이 케이스는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해가 근데 5하고 6 사이이려면 a보다 작은 게 a가 이런 데 있어야 공통 부분이 뭐가 돼요? 5하고 6 사이만 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이 상태 그림을 봤더니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즉 왼쪽에 있는 건 확실해요. 그쵸? 자, 그럼 항상 무슨 장난을 쳐봐야 돼? 항상 학교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야. 너는 a를 마이너스 3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상상을 해봤니?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의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3 빠지고 이렇게 가니까 하얀색 부분하고 노란색 부분이 겹치는 게 없어서 얘 등호가 돼도 해가 없는 건 마찬가지죠. 공통 부분이 이것만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항상 이런 위치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놓고 등호가 되면은 조건을 만족시키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따지는 거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 그림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2차 부등식은 그림만 그리면 다 끝나요.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42번 같은 거 풀 수 있으면 한 중간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042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추워? A가 6은 왜 안 되냐고? 뭔 얘기야? 응? 6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 다시 봐봐. 얘가 마이너스 3하고 6이죠. 그런데 얘하고 얘하고 겹치는 게 5하고 6이어야 돼. 그러면 5가 이렇게 있으니 A는 반대편으로 있어야 겹치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A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이쪽으로 가면 일단 이거 해가 말이 안 돼. 그치? 따라서 A는 이런 사이에 있어야 되고, 문제는 A가 마이너스 3의 왼쪽에 있어야 겹치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네가 a를 마이너스 3까지 한번 끌어와봐. 이 부분에 겹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a가 마이너스 3이도 겹치는 거 없지. 됐어? 미나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아니요. 해봐요. 이것도 그림 그려서 해봐요. 1042번. 나랑 같이 코드를 좀 맞춰 봅시다. 왜? 미나 또 갑자기 이해 안 되는 거 이슈? 어느 부분? 여기까지 했는데. 자, 이게 해가 존재하도록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일단 이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직선을 먼저 그려보자. 이건 이해됐지? 이거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수직선을 그으면 맨 앞에 거는 마이너스 7에서부터 그치? 3까지 일단 있어요, 그치?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얘가 마이너스 k하고 6k가 만나는 점이야. 여기에 양의 정수 k 이걸 밑줄 치면 k가 양수인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k는 왼쪽에 6k는 오른쪽에 있지. 그럼 얘가 해가 존재하려고 하면 마이너스 k하고 6k가 이런 데 있어야 되잖아. 또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풀었어요. 볼게. 그래서 여기 봐. 여러분들이 이걸 풀었을 때 기준이 되는 요 해를 부등식에 나타내고 얘가 해가 존재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k하고 6k가 x축과 만나는 점이고 k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아래로 블록인데 마이너스 k는 그러니까 왼쪽, 6k가 오른쪽. 얘가 0보다 크려면 이쪽 부분이지, 그치? 따라서 x는 마이너스 k보다 작다, 6k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해는 x가 마이너스 k보다 작다, x가 6k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런데 얘하고 얘가 해가 존재하려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k가 7보다 왼쪽에 들어가 7보다 오른쪽에 들어가서 이 부분이 겹쳐지거나 또는 6k가 이쪽에 있어서 6k하고 3이 이렇게 겹쳐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논리적 관계는 뭐야? 이거 또는 이렇게 돼야 된다. 즉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7보다는 마이너스 k가 커야 되거나 또는 6k가 3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또는들을 연결하면 이건 자동으로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등호 얘를 7에 가까이 가져가 봐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k가 7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마이너스 k가 7로 가는데 얘가 요렇게 들어가면 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이쪽 6k도 3에다가 갖다 대면 이렇게 되고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공통 부분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치? 겹치는 부분이 안 생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도 등호가 들어가면 겹치는 부분이 안 생기지. 따라서 이걸 k에 대해서 고치면 k는 뭐보다 7보다 이게 큰 거지. k는 7보다 작다 또는 k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뭐 구하는 거지? 어디 보자. 양의 정수 k의 개수 구하는 거죠. 얘가 또는이거든. 또는. 그럼 이제 또는으로 연결된 건 어떻게 하냐면 왜? 뭐? 2분의 1. 미안.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자, k가 미안.
2분의 1보다 작거나 K가 7보다 작은 거죠. 자, 근데 또는으로 연결된 거는 우리가 공통 부분을 구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또는으로 연결된 거는 우리가 공통 부분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전부가 다 해가 됩니다. 뭐 빼놓고 2분의 1 빼놓고. 알겠어? 그게 또는의 연결고리야. 그러면 지금까지 겹치는 건 뭐였나요? 그게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하고 또는에 관련된 그 집합에 관련 또는의 처리 방법들은 그리고는 어떻게 이게 연립이에요. 연립. 또는은 뭐냐면은 연립 아니고 다른 형태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 왜 또는이어야 되냐면 지금 얘하고 연립을 한 결과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겹치는 부분이 있도록 K하고 마이너스 K와 6K를 배치를 했잖아. 또는의 연결고리는 이걸 다 포함해. 이 또는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거냐면 6K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K는 여기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또는이야. 다시 6K가 여기에만 고정이 된다면 마이너스 K가 이쪽에 있든 상관이 없어. 어쨌든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 이해됐어? 만약에 마이너스 K가 이쪽에 있다면 6K는 이쪽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지? 그게 또는이야. 그러니까 또는은 이걸 다 합쳐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만족하는 정수? 자연수? 양의 정수 K의 개수니까 1부터 6까지 해가지고 총 몇 개가 되겠어? 1, 2, 3, 4, 5, 6, 6개가 되겠죠. 맞아요? 양의 정수니까. 양의 정수니까 1부터 6까지가 될 거 아니야. 1부터 6까지. 됐니? 이런 어떤 논리적인 관계의 흐름을 갖다가 이해하는 게 부등식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럼 이게 교육청 기출문제라서 이런 표현들을 학교에서도 쓰겠지. 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 이거란 말이야. 그 연립해가지고 공통 부분을 구하든가 아니면은 절대값 부분을 해가지고 합치던가 이거였었거든. 근데 이제 제3의 문제가 나온 거지. 제3의 표현방. 제3의 표현. 다른 표현. 이해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공수 토하면서 집합을 배웠을 건데 그리고는 집합을 의미하는 교집합이에요. 겹치는 부분. 또는은 합집합이야. 이해돼요? 자, 따라서 얘가 K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K가 7보다 작다. 또는으로 연결됐으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다 합하면 얘가 되지. 그러니까 뭐만 빼고 2분의 1만 빼고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2분의 1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수 개수는 1부터 6까지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또는의 처리 방법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하시는데 사실 이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집합과 명제를 배우고 나서 나왔었던 문제 같아요. 왜 그렇게 판단이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또는 A 또는 B 이거에 참과 거짓을 가르는 방법을 명제에서 다루고 있어. 그러니까 A 또는 B의 참 거짓은 어떻게 걸리냐면 A는 맞고 B는 틀려도 이 명제는 참입니다. 알겠어? 자, 만약에 A가 틀리고 B가 맞아도 이 명제는 참이에요. 물론 A가 맞고 B가 맞아도 이 명제는 참이지. 그럼 유일하게 이 또는으로 연결된 명제가 거짓인 경우에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경우 얘만 F가 됩니다. 자, 이렇게 A하고 B라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해서 애매할 텐데 이런 게 이제 그거예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적표 나왔죠? 물어보면 잘 말 안 하지. 그래서 애매하게 제 과학과 과학 점수는 90점 이상 또는 근데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언어로 표현하면 이거나예요. 이거나 뭐뭐 이거나 90점이거나 수학 점수는 80점 이하예요 라고 말했을 때 이게 뻥인지 참인지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과학 점수가 95점이고 수학 점수는 83점이라고 해도 얘는 맞는 말이야. 거짓말 안 한 거야. 알겠어? 만약에 과학 점수가 85점인데 수학 점수가 75점이다. 얘는 맞고 그러니까 얘는 틀리고 얘는 맞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말은 거짓말한 게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얘가 거짓말인 경우는 과학이 85점인데 수학이 90점인 같은 케이스가 되겠지. 됐어? 그게 너는 거짓말을 한 거잖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또는입니다. 이게 명제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1042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안 체크해놓고 그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방법을 좀 알아두시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미나 벌써 졸려? 졸리면 일어서거나 이렇게 해서 잘 깨세요. 자, 그 다음 이쪽의 문제들은 이거 빼놓고 다 비슷하니까 이제 1044번 정수인회가 개수가 주어졌다. 자, 미나 눈 떠. 눈 떠. 자, 고개 들고 허리 펴고 자, 연립부등식 1044번 자, x제곱 플러스 이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12x 플러스 3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 하고 x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거 정수인 해가 3개래요. 일단 위에 거를 풀면 x 6, 38, 48에 32죠. x 플러스 4, x 플러스 8,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래서 얘를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이 부등식의 해를 갖다가 그려주세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둘 다 들어가고 이런 식의 해가 만들어지지. 자, 근데 x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은 x제곱이 a제곱보다 작다거든. 근데 이거 절대값처럼 생각하면 x가 a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a부터 마이너스 a까지 중요한 건 a하고 마이너스 a가 부호가 서로 다르므로 얘는 꼭 뭐가 포함되어 있어? 0이 포함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a하고 마이너스 a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냐면 0이 포함된 상태로 양쪽으로 a만큼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게 a 0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쪽 오른쪽으로 a 왼쪽으로 마이너스 a만큼 가서 여기에 정수인 해가 3개가 존재해야 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뻗어간 마이너스 a에 막힌 게 이 안쪽에 정수 x가 3개가 있어야 되지 겹치는데 이쪽은 필요 없잖아. 어차피 0보다 큰 거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4는 등호가 들어갔으니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6이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6 사이에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4, 5, 6 정수 3개를 포함을 하니까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7 요 사이에 있는 거 확실한데 자, 이제 a를 마이너스 7로 보내봐. 그럼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3개 다 포함되죠.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7이 돼도 되지만 얘가 마이너스 6으로 가면 마이너스 6은 빠지고 정수가 2개가 되잖아. 따라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 값의 범위는 6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자연수 a 값은 7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값 연습했는지 보기 위해서 1047번을 풀어볼 건데 자, 1047번 한번 도전해봐. 응. 미나 졸리면 일어서서 잠깐 잠 깨. 졸리면 빨리 씹어. 감사합니다. 달달한데 끝에 상콤하게 화해서 살짝 깰 거야. 내가 말로만 잠 깨라 이렇게 할 거보다 다음에는 내가 잠 깨는 사탕 같은 거 있잖아. 그걸 좀 가지고 다닐게요. 그거 먹으면 잠 깬다는데? 해리포터 젤리 있지? 뭔지 알지? 실제로 나온다며. 뭐 개구리만 뭐 이런 거 있잖아. 젤리인데 맛이 이상해. 막 토할 것 같은 느낌의 젤리 있잖아. 그런 거 먹으면 고문인가요? 맛있냐 미나? 잠 좀 깨? 응. 이거 하나 더 가지고 있다가 이따 주면 하나 더 먹어.
웬만하면 위에 나한테 이거 보여줘. 절대값 x-2 k 이거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x-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k가 3개가 존재해야 되죠. 요거를 그래프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푸는 것도 좀 보여줘요. 그래프 그리는 거 정확히 했는지 좀 볼게. 그렸어? 그래 좀씩 해봐. 자연아 왜 선 긋는 신용만 하고 있어? 어? 에이씨. 너 아까 사탕 줬지? 그거 먹어. 벌써 다 먹었냐? 너도 이거 먹고 잠게. 마지막 하나다. 아이셔 이런 거 사올게 선생님이. 먹으면 확 쉬는 거. 아니면은 아이셔가 조금 신 게 약하거든. 통레몬을 사올까? 통레몬 사서 이렇게 내가 썰어올게. 졸릴 때마다 하나씩 입에 물어. 괜찮지? 그 비타민도 보충하고 피부에 좋대잖아 얘네들. 그렇지? 레몬 슬라이스 하나 해봐야 되겠다. 헐. 자 보자. 자 요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익혀도 첫 번째는 k가 양수니까 이거 풀면 x 이거를 수식으로 풀면 x-k 2가 k부터 마이너스 k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x가 2 플러스 k에서부터 2 마이너스 k까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요거 그래프를 좀 그려주는 건데 얘가 2를 통과하면서 V자 형태의 그래프가 되죠. 그러면 오른쪽 이 방정식은 x-2가 되는 거고 왼쪽은 제가 음수인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다. 확실히 지금 알아두세요. 자지 말고. 그 다음에 k를 이렇게 그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 절대값 그래프가 k보다 밑에 그려지는 거 찾으면 되잖아. 어디에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빼놓고 이게 k보다 밑에 그려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때의 x값은 어떻게 구하냐? 얘가 k가 되는 거. 그러니까 얘가 2 플러스 k. 그 다음에 얘가 k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k 마이너스 아니지 2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되니?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요 형태 그래프하고 요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내가 2 마이너스 k하고 2 플러스 k를 여기에다 겹쳐서 그려야 되거든. 그치? 그럼 어떻게 겹쳐서 그려야 얘가 정수 x가 3개가 존재하는 상태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얘가 2에서 k만큼 왼쪽으로 2에서 k만큼 오른쪽이야. 그치? 그럼 반드시 2가 들어가야 되지. 반드시 2가 들어가야 되지. 그치? 그래서 2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뻗어가고 왼쪽으로 뻗어가는데 거기에 정수 x가 3개라면 뻗어가니까 3은 반드시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2 플러스 k가 돼서 얘가 반드시 3이 들어가고 3개가 되려면 얘가 1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1이 들어가야 되니까 2 마이너스 k는 여기에 있어서 얘가 0하고 사이에 있어줘야 여기 등호 들어가냐 안 돼. 여기 등호 안 들어가죠? 여기 등호 안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줘야 이 안에 정수 x가 1개, 2개에서 1, 2, 3, 3개가 있을 거 아니니. 그치? 자 그러면 보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2-k가 0에서 1 사이인데 또 뭐 해봐. 얘가 0에 갔다가 얘를 0에 갔다가 되면 0에서 이렇게 가니까 1하고 2 포함되죠. 그러니까 얘는 0을 포함해도 되겠지. 등호 있어도 돼. 근데 2-k가 1로 가서 1이 되면 1은 포함 안 하고 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등호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k의 범위는 여기에다가 -2 빼니까 -3에서부터 -2까지 우리가 구하는 k 값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 양수 K의 최대값은 뭐가 될까요? 2가 되겠죠. 양수 K의 최대값은 2, 아니? 2가, 2? 응? 양의 정수라고 그랬나? 양수 K라고 그랬죠? 내가 뭐를 실수했니? 얘가 잠깐만 2에서 3 포함되고 1 포함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2-K가 0에서 1 사이지. 0에서 1 사이지. 그러면 이제 2를 빼주면 야, 왜 1에서 2를 뺐는데 여기가 이거야. 그치? 미친.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하면은 쏘리. 계산 잘못했다. 그래서 K 값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수의 K의 최대값은 뭐가 돼? 2가 된다 이렇게 해요. 내가 계산 실수함. 2를 빼면서 1에서 2 뺀 게 마이너스 3이라고 착각함.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풀어주는 논리가 다 비슷해. 그림 그려가지고 그 위치를 추적하는 문제라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연립 2차 부등식의 활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연립 2차 부등식의 활용은 여러분들이 문제 이제 보고 이 정도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냈을 때 좀 이거 어떻게 풀지라고 타격을 가질 만한 문제는 1052번이에요. 왜냐면 세 변의 길이가 각각 자 x-3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자 이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졸았어 안 졸았어? 안 졸았어?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변들이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즉 변의 길이가 무작정 주어진다고 얘가 삼각형을 다 이루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 x-3, x 플러스 3인데 이 변이 제일 길지, 그치? 그리고 x-3하고 x가 그 다음이죠. 그럼 생각해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얘 두 개 합친 거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삼각형 안 만들어지지. 그치? 태연이 어디 봐. 다시 이 두 개를 합친 2x-3보다 x 플러스 3이 작으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죠. 그쵸? 무슨 얘기냐면 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제일 긴 게 얘네 두 개 합친 거보다 짧으면 아니 미안 얘가 같거나 길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제일 긴 변의 길이가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져. 이 조건 놓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인데 제일 긴 변이 x 플러스 3 나머지 두 변은 x하고 x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둔각삼각형에 대한 조건인데 둔각삼각형은 가장 긴 빗변의 길이 제곱한 게 나머지 두 변 길이 제곱한 거보다 길어야 돼요. 이게 둔각삼각형 조건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에 동시에 만족시킬 거니까 이거 두 가지 연립부등식을 풀어서 그 해 구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1054번 같은 거는 이제 익숙하지 닮음을 이용한다.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들은 고등학교 모의고사 기출문제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되게 자주 다루는 거니까 이런 문제 알아두도록 하죠. 이거 수하에서, 그러니까 수하래. 공수 2에서도 최대치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어쩌고저쩌고 할 때 QC를 A라고 뒀죠. 여기를 A라고 뒀을 때 모든 어디 보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뭐랑 비교가 있냐면 삼각형 APR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PBQ. 그래서 이거의 넓이가 이 넓이보다 크다라는 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기 위해선 여기는 A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길이 또는 이 길이를 알아야 되겠지. 됐어? 자, 그런데 이 전체가 1대1의 비율을 갖죠.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당연히 닮음이겠지. 잤어. 고개 떨어졌어. 여기 길이가 A니까 여기 길이도 A가 되겠죠. 왜? 닮음에 의해서. 1대1이잖아. 그치? 미나 이해돼? 그러니까 1대1이니까 얘도 1대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12-A가 될 거고
이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도 또 닮음이니까 여기 길이도 12-a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a에서 12-a인데 식을 두 가지로 세워야 돼요. a하고 12-a를 곱한 게 이 삼각형의 넓이보다 크다. a 제곱보다 크다. 됐어? 그리고 둘 다 크다고 했으니까 and니까 이거는 이제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죠.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a의 12-a가 이제 뭐보다 커요? 이거보다 크다. 12-a의 제곱보다 크다. 이걸 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자연수 a의 값의 합 모두 구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여기 유형 22, 유형 23, 유형 24, 유형 25번은 2차 부등식은 다 끝났고 그냥 부등식이 나오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요. 잠깐 이거 필기할 시간 줄게. 필요한 거 메모하시고 넘어갑시다. 특히 1052번에 삼각형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거 변형되면 예각삼각형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떠한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잖아.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다.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 자, 둔각삼각형 정리해 둘게요. c, a, b 이렇게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는 c제곱이 크면 얘는 둔각삼각형이고 반대로 예각삼각형의 경우에는 a하고 b하고 c 이렇게 있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빗변 c제곱이 작아요. 얘가 예각삼각형입니다. 가끔 나오니까 삼각형의 종류에 따른 식 전개하는 거 알아두세요. 됐어? 그리고 1054번은 뭐 이용하는 거다? 닮음 이용하는 거다. 이 정도 알아두면 틀림없겠죠. 이번에 좀 주의해야 되는 학교가 그냥 봤을 때 진성은 뭐 그냥 항상 주의해야 되고 근데 오히려 진성이 좀 만만해진 것 같아. 애들이 없어가지고 학교가 시험을 좀 쉽게 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느 학교가 문제가 되냐? 항상 문제가 되는 광북이야. 그리고 이번에 충현, 소하 이 세 학교가 좀 어렵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학교인 광명이나 광문이나 운산 또 어딨어? 하나, 둘, 셋, 넷, 다, 명문이 광명, 광문, 명문 또 빼먹은 거 있나? 광휘. 그 9개 딱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됐지. 보통은 있잖아. 시험 문제가 어려운 학교 리스트를 뽑으면 항상 광북하고 소하가 위에 있었어. 광북하고 소하. 근데 작년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광명도 만만치 않던데. 운산도 어려워졌던데. 명문도 골 때리고요. 광휘, 아까 그나마 광휘하고 명문이 평균 수준을 갖다가 유지를 해주고 운산, 광문, 광면 이 세 학교, 충현 요 학교들이 문제들이 확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학교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소하고 광북은 원래 좀 어렵고 그래서 기말고사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교재가 안 풀려져 있고 공부 안 하고 이러면 진짜 기말고사 너무 어려울 거야. 그래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다음 필겠으니 계속 잡돌이를 하게 된다. 잔소리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하게 되더라. 자, 보죠. 유형 22번부터는 2차 부등식의 형태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1055번을 읽어봐도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이니까 판별식 쓰는 거 아니야. 즉 2x제곱 플러스 a-12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4 이꼴 0 이게 허근이라고 이게 허근을 가지니까 이건 판별식에 관련된 이야기죠. a-12의 제곱 마이너스 8의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다. 이게 그럼 왜 부등식에 들어갔냐면 판별식에 부등식이 들어가서 2차 부등식 문제라서. 그렇죠? 왜냐면 a제곱하고 8a제곱하고 이건 a제곱의 개수가 살아있지.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는지 그게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산 실수하는 사람들은 잘 봐. 상수항 정확하게 표시하고 상수항의 맨 앞에 항에 개수가 음수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 이거 은근히 실수하는 사람 많아요. 알겠어? 급하면 이거 실수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제일 걱정되는 게 도하하고 미나예요. 저거 실수할까봐.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면 항상 저렇게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서 괄호를 묶어. 그래서 하나의 식으로 취급하세요. 이래야지 실수가 덜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있잖아. 전부 다 그냥 판별식을 쓰는 거거든. 자, 이제 1057번 같은 게 1058번 같은 게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의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y는 kx 마이너스 7이 만나지 않게, 이거 만나지 않게를 이제 위치관계로 표현하면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만나지 않는다, 해가 없다, 위치관계, 이거의 위치관계 해가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요. 항상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야 돼. 얘가 얘랑 만나지 않아야 돼요. 여기 집중해. 그러면 2차 이렇게 아래로 불러진 그래프하고 직선을 그렸는데 얘가 항상 이렇게 있으면 만나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상황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와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이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이 kx 마이너스 7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위치관계를 부등식으로 표현을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문구를 보고 저 그림을 그린 다음에 부등식을 직접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등식의 해는 해까지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 x가 돼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x에다 뭘 넣든 항상 얘가 이 위에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 위에 있게 하는 x는 모든 실수 x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차함수 만들죠. x의 제곱 플러스 6-k의 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 x여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쓰면 되겠죠. 됐어요? 부등식도 표현하고 그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 상태를 판별식까지 연결시키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부등식의 활용 문제가 되겠지. 됐어요? 자, 그 다음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광북은 특히 유형 23, 유형 24, 유형 25를 되게 좋아해요. 소하도 유형 23, 24, 25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외로 광문하고 광면, 운산도 이게 날 가능성이 있어요. 명문도 마찬가지. 왜냐면 지금까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하고 실근의 위치하고 3차하고 4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은 사실상 해석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단 말이야.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살짝 풍은 빠졌어요. 자, 그런데 작년에 한번 냈거, 어느 학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냈거든?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거 모의고사 문제도 엄연히 존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잠을 깨시고 유형 23, 24, 25 세 가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이거 시간 좀 걸 거야. 자, 보자.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문제인데 요거는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거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실근의 위치, 그 다음에 3차하고 4차 방정식의 근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40주 모두 함수의 그래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함수의 그래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유형 22번을 보면은 1055번에 보는 것처럼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도록 하래요. 이거 아니지, 미치. 이거 아니죠? 23번이죠? 1060번. 미안. 자, 1060번 보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1 꼴 0이
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부호가 서로 다른. 자,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요. 얘가 아래로 블록인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얘는 100% 0을 차이에 두고 마이너스 근, 플러스 근 이런 모양을 갖지. 그치? 자, 문제 연속해서 그 다음 페이지 문제 보면은 1061번 볼게요. 자, 1061번을 보면은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2a-5에 x 플러스 a-3 이꼴 0 얘가 두 근이 모두 양수 이거지, 그치?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아래로 보는 그래프가 두 근이 x축에서 만나며 그 두 근이 모두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1062번인데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자 m 플러스 4에 x 플러스 3m 플러스 7 이꼴 0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니까 얘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모든 근이 모두 마이너스며 얘가 0보다 작은 이 모양이어야 돼요. 얘는 플러스 플러스. 자, 그래 놓고서 자 집중. 근의 조건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아니면 0을 끼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기는 k 값의 값 또는 범위, 여기는 a 값의 값 또는 범위, 여기서는 m의 값 또는 m의 범위 이렇게 그래프가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니면 저렇게 갈려있는지에 따라서 식에 있는 미정계수의 값의 범위나 그러니까 미정계수의 값이나 범위를 구하는 이 형태의 모든 형태의 문장을 자연아 여기 봐야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문제라고 합니다. 다시 봐. 그래프의 상태가 문제 조건에서 근이 모두 음수인지 둘 다 양수인지 한 근은 양수냐 한 근은 음수냐 요거 가지고 여기 문제에 있는 미정계수 k, a, m 등의 값이나 범위를 구하는 이 형태의 문제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문제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실근의 부호 문제는 항상 이거를 문장은 이걸 갖다가 푸는 틀이 존재해. 잘 봐. 그 틀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과 판별식 세 가지입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하세요.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요거 세 가지. 틀은 요거 세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부호를 이제 범위를 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요 세 가지인데 보세요. 두 근이 한 근은 양수, 한 근은 음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딱 x축에 걸리니까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판별식하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세 가지 틀만 쓴다고 그랬지, 그치? 근데 한 근이 음수, 한 근이 양수인 경우에는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판별식을 왜 쓰는 거냐면 잘 봐. 얘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얘가 만약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는데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위로 푹 뜰 수가 있어, 그치? 다시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 떠 있을 수도 있다고요. 선생님이 이건 근데 왜 걸려요? 자, 왜냐면 한 근이 양수, 한 근이 음수가 되려면 얘는 반드시 x축에 걸려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필요가 없어. 알겠어?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두 근이 모두 양수, 걸리면 양수냐, 걸려야 양수잖아. 걸려야, 그치? 걸려야 양수인데 얘가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안 걸리거든.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 또는 두 근이 모두 음수 조건이 있으면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판별식을 쓸 필요 없어. 두 근의 부호가 양수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판별식을 쓰셔야 됩니다. 물론 서로 다른 있으면 등호 없어야 되겠지. 그냥 두 근이라고 하면은 등호 있어야 되죠. 서로 다른이라고 하면은 이게 없어야 되고 서로 다른이 없으면 있어야 되고 이 차이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틀은 두 근의 합입니다. 잘 봐.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인데 두 근의 합이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모르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이쪽은 두근의 합이 뭐가 돼? 양수지? 맞아요?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쪽은 두근의 합이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음수니까 됐어? 그래서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보면 얘는 오로지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거밖에 재료가 없어요. 그러면 K값 범위가 나와. 보자. 그러면 두근의 곱이 K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1이잖아요. 이거 1060원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돼 있나요? 두근의 부호가 다른다.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요. 그쵸? 따라서 이거 K 마이너스 3, 37에 21 요게 인수분해가 되나? 되죠? K 마이너스 7, K 플러스 3 이렇게 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7까지 어때? 2를 쓰니까 범위가 나왔지. 우리가 구하는 거. 자, 이거는 세 개의 이거는 이제 두근의 곱이 두근의 합 처리했고 두근의 곱도 양수죠. 그쵸? 중요한 건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야지 이 A값의 범위가 나와요. 자, 그럼 첫 번째 판별식을 씁시다. 자, 판별식을 쓰면은 얘가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1061번에 두근이라고 하고 서로 다른 없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쓰면 돼. A-5의 제곱 마이너스 A-3 B-제곱 마이너스 AC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랑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배의 A-5잖아요. 그쵸? 얘가 0보다 크다. 알파 베타가 A-3이죠. A-3이 0보다 크다. 자, 이거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면 돼요. 되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1062번에 여기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지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등호 뺄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m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7이 0보다 크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의 m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야 되며 마지막으로 알파 곱하기 베타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음수니까 따라서 3m 플러스 7이 0보다 크다를 또 모두 만족시키는 m하고 a값의 범위를 구하면 돼. 쉽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양수냐 음수냐 뭘 따지는 경우 부호를 따지는 경우에는 틀이 딱 세 가지입니다. 판별식, 두근합, 두근의 곱. 알겠어? 심플하죠? 이거 여러분들 해가지고 부등식 풀어봐. 1061번 내가 한번 풀어줄 테니까 이거 1060번 됐죠? 이걸 모두 만족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 보세요. 일단은 이거 일단 다 적었니? 여기 지울 건데? 이거 지울 건데? 다 적었어? 민아 아직 안 적었어요? 네. 응. 직접 계산을 해보는데 내가 1061번만 좀 계산해볼게. 자, 1061번은 A의 즉 판별식부터 쓰면 A제곱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1A 그 다음에 플러스 25 플러스 28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 25, 28이잖아. 플러스 28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14 3 안되지? 4, 7에 28 되네. A-7 A-4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맨 먼저 이거 가지고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 A가 7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먼저 해줘. 알겠어? 첫 번째. 두 번째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큰데 얘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A가 뭐보다 작아? 5보다 작지? 그치? A가 5보다 작다를 여기다가 겹쳐서 그리시면 됩니다. 5보다 작다. 자, 그래 놓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서 나온 부분의 공통 부분을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삭제해버리면 돼.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의 공통 부분은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됐어?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 부분을 먼저 구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A가 3보다 크다잖아. 그러니까 A가 3보다 마지막에 3보다 크다 처리해주면
최종적인 A 값의 범위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이거 모두 만족하는 범위 구하는 것까지 해드렸어요. 집에 가서 반드시 계산해봐. 1064번까지 해보셔야 돼요. 됐죠? 이해됐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는 게 편할 겁니다. 다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 유형 24번은 실근의 위치 문제인데 유형 23번하고 뭐가 다르냐? 자, 요거는 뭐가 다르냐면 볼게. 이건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줘야 돼요. 다시 24번은 반드시 그려줘야 돼. 자, 일단 1065번을 한번 볼게.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2a의 x 플러스 4a 플러스 5는 0이다.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려볼게요. 두 근이 얘가 R을 볼록인데 두 근 알파하고 베타가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큰데 만들어진다. 이 상황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1066번을 보면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에 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5 이꼴 0은 서로 다른 두 근 사이에 4가 있음. 그러니까 얘가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나는데 서로 다른 두 근 사이에 4가 있음. 됐어? 이런 그림. 세 번째 케이스는 1067번인데요.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mx 그 다음에 플러스 3m 마이너스 5 이꼴 0의 방정식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특이한 점 1067번하고 1065번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고 1066번만 서로 다른이 있으니 판별식을 갖다가 적용할 때 얘만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죠. 됐어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특정한 값 마이너스 1 또는 4 그 다음에 2처럼 0이 아닌 다른 값들에 비해서 크냐 작냐 따지는 이 문제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문제라고 합니다. 실근의 위치 문제라고 해요. 자, 그럼 실근의 부호 문제는 세 가지 툴 못 써서 도와. 실근의 부호 안 들었지? 그럴 것 같더라. 들어야지 왜 안 들어?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데. 운산 긴장해야 돼. 알겠어?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세 가지 이용해서 여기 있는 m 또는 k 또는 a 미정계수의 범위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였죠. 그쵸? 그런데 실근의 위치는 달라. 일단 판별식은 똑같아요. 판별식. 자, 그 다음에 잘 봐. 판별식과 축방 그리고 함수값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근의 위치는 실근의 부호와는 쓰는 툴이 조금 달라요. 세 가지를 이용하는 거야. 실근의 부호 문제는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세 개 이용하는 거예요. 실근의 위치 문제, 얘가 특정한 것보다 크다, 작냐를 따지는 문제는 판별식, 추계방정식, 함수 세 가지 이용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그걸 그래프를 활용해가지고 외우는 거야. 봐봐. 첫 번째,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 그러면 저거 A 값에 따라서 알파하고 베타에서도 만나지만 추계방정식이 이쪽에 있는 상황에서 그래프가 뜰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를 걸어놓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두 근이 모두 0이나 특정한 값보다 크면 여기 봐야지 외목 때려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인데 얘가 서로 다른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쓰셔야 돼요. 알겠어? 자, 그리고 나서 그림을 보니까 확실하게 추계방정식의 위치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 맞아? 추계방정식의 위치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보이죠? 그러니까 추계방정식, 축인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축방. 자, 그 다음에 함수값 이용하라고 그랬죠. 함수값 뭐밖에 볼 게 없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이 이차함수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 함수값이 어디 있어? 여기 어딘가 있지. 미나 이해돼요? 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함수값 우리 이 식을 fx라고 두면 함수값 f의 마이너스 1이 양수가 돼야 되죠.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돼. 됐어? 자, 그럼 두 번째는 봐봐. 얘는 한 근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이미 걸려 있으니 이 경우는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의 위치도 몰라. 4보다 왼쪽이 있는지 오른쪽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이해됐어? 유일하게 믿을 건 뭐밖에 없어. 4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이거밖에 없죠. 우리가 이걸 fx로 두면. 됐어? 그러니까 걸려있는 것들은 근이 두 근 사이에 걸려있는 것들은 좀 간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실근의 부호 문제도 그랬죠. 마지막 얘도 판별식 서로 다름이 없으니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돼야 돼요. 서로 다름이 없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돼야 되고 추계방정식의 위치를 보면 축방이 2분의 m이잖아. 얘가 2보다 작은 거 보이니? 그림에서 축방이 2보다 작은 거 보여요? 축방 써야 되죠? 그 다음에 함수값 써야 돼요. 함수값 이걸 fx라고 두면 f의 2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그치? 그럼 선생님 함수값은 항상 0보다 크면 되나요? 아니죠. 내가 그래프 그리라고 한 이유가 이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 보면 어떡할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근이 x제곱의 개수가 음수가 되는 요런 형태 있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치? 얘 이꼴 0이 이제 마이너스 이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이나 2보다 뭐 크다 작다 2보다 작다라고 하자. 이 상황은 어떻게 할 건데?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값은 무조건 0보다 큰 게 아니고 얘가 위로 볼록이라면 2에서의 함수값은 음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의 툴이 모두 만족하는 그런 미정계수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1067번 한번 풀어줄 테니까 66번하고 65번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집중해요. 자, 일단 판별식부터 쓸게. m제곱 마이너스 4에 3m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4, 5, 20 즉 m 마이너스 10 m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자, 이거 순식간에 풀 줄 알죠? 미나 지금 할 줄 알지? 자, 아래로 볼록 2하고 10에서 만나죠.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m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m 값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요? 자, 두 번째는 추계방정식 2분의 m이 2보다 작은데 이거 풀면 m 값이 뭐보다 작아? 4보다 작잖아. 그치? 그럼 m 값이 4보다 작다. 그려주고 공통부분인 얘를 갖다가 이제 나머지랑 공통부분 구하시면 되죠. 나머지는 삭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m이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값 2 대입하면은 4-2m 플러스 3m 마이너스 5가 양수가 돼야 되잖아. 따라서 m 값의 범위는 뭐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죠. 그쵸? m 값, 아니지, 미안. m 값의 범위가 1보다 크죠. 맞아요? 그러면 m 값이 1보다 크다 겹쳐 그리면 최종적인 m 값의 범위는 뭐가 돼? m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미정계수의 범위를 구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문제가 됩니다. 왜? 어느 부분부터? 자, 이거 추계방정식 얼마야? x제곱 마이너스 mx. 응? 응? 아, 2분의 그치. 마이너스 m. 네? 아, 아이씨. 2분의 m. 그래서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2분의 m이지. 자, 이거 추계방정식이 두 근의 모두 2보다 작잖아. 그럼 축 위치는 당연히 2보다 작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게 합이 아니라 함수값이야. x에서 이 fx, 이 이차함수 x에다가 2를 대입한 함수값이 x축 위에 있잖아. 0보다 큰 거지. 됐어?
일단 식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계산한 거예요. 이제 이해됐어? 그래서 이걸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해를 구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겹치는 부분을 골라. 그게 x가 2보다 작다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함수값까지 활용하면 m1보다 크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 작거나 같죠? 미안. 작거나 같은 거하고 1보다 큰 거의 공통 부분은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요거 필기하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풀어보세요. 이거 학교 시험에 자주 나와. 광북은 잘 나오니까 잘 봐야 돼. 졸려? 안 졸려? 광북은 잘 봐야 돼요.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죠? 자, 필요한 거 필기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3, 4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 나갈 겁니다. 시연이 안 됐어? 자, 저거 필요한 거 필기해요. 각각. 그래프 꼭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프만 그리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기에 광북은 아마 이런 사악한 문제를 낼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사악해지면은 이런 게 나와. 2차 방정식에 이거 쓰고 얘기하자. 광북하고 충현은 문제가 사악하게 나올 것 같은데 충현은 이번에 진짜 저기 뭐지? 1등급 갈라야 돼서 그래. 충현은 1등급 갈라야 돼서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럼 내가 예상하기에 수화도 마찬가지고 내가 예상하기에 이런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2차 방정식은 지금 실근의 위치라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출문제, 그러니까 교육청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문제 이런 게 있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가 뭐였지? 2하고 3 사이, 베타가 뭐 10하고 11 사이에 있도록 하는 미정계수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럼 얘는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한근이 2하고 3 사이, 그치? 한근이 10하고 11 사이에 있는 이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럼 믿을 거 뭐밖에 없어요? 믿을 거 뭐밖에 없어요? 믿을 거 뭐밖에 없어? 추계방정식이 3하고 10 사이, 그치? 판별식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봐봐. 2에서의 함수값 0보다 크지, 그치? 3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죠? 10에서의 함수값 0보다 작지? 11에서의 함수값 0보다 크지? 그럼 f의 2 곱하기 f의 3이 0보다 작다 또는 f의 10 곱하기 f의 11 0보다 작다. 전부 함수값으로 승부를 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각의 함수값이 그 어떤 그 기준이 되는 x를 대입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니? 내가 봤을 때 소하, 충현, 광북은 아마 프린트 문제 나눠주잖아? 100% 저 문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그거 꼭 가지고 와. 알겠어? 오이, 정신 차려. 됐죠? 자, 필요한 거 다 필기했죠? 자, 이제 마지막 할게요. 2차 부등식이 더럽게 길죠? 그치? 근데 2차 부등식이 왜 이렇게 기냐면 2차 함수 그래프가 무수히 많이 나와서 그래. 그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 함수의 그래프하고 저기 뭐지? 1차 함수,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하고 2차 함수 그래프의 관계는 오지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따라서 얘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처럼 문제를 마구 크리에이팅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렵게 나온다면 이쪽은 되게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다음 마지막 보죠. 다 필기했지? 자, 마지막 3, 4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 문제입니다. 주로 나오는 게 4차 방정식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름방학 때 그 7월 마지막 주 전주하고 7월 3주차하고 8월 1주차에 거쳐서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총 8회에 걸쳐서 나는 뭐 특강 진행할 거냐면 그냥 함수 특강 진행하려고. 그 함수 특강을 진행을 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 첫 번째, 여러분들 절대값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2학년 때 가가지고 개고생해. 2학년 때 뭐 그려야 되냐면
이것도 그려야 되는데 이것도 그려야 되거든. 골 때리죠. 사인 x의 절대값 있는 거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탄젠트 x 이런 거 그래프 그리고 여기 x의 절대값 있는 거 이거 그려야 되거든. 이것도 그려야 되거든. 절대값 y는 탄젠트 x 같은 거 그려야 되거든. 근데 절대값의 그래프를 모르면 우리가 대수를 갖다가 처리하기가 힘들어. 근데 이거는 3차하고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이때 그런 함수와 함수 전반과 함수 그래프 특강을 진행을 할 테니 나는 함수가 약하다, 그래프가 너무 약하다 이런 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음 마지막 25번 유형 20번 볼게요. 3, 4차 방정식 근해 조건. 자, 1070번 4차 방정식인데 거기 4차 방정식 1070번하고 1072번의 4차 방정식의 특징이 있어. 무슨 특징이 있어요? 책 봐봐. 무슨 특징이 있어? 무슨 특징이 있어? 에이씨. 아,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데 1070번하고 1072번 두 문제의 특징은 4차식인데 이거밖에 안 다뤄. 이거밖에 안 다뤄요. 보기차식밖에 안 다뤄요. 왜? 자연이 얘기했어? 보기차식이라고 말했어? 막 이렇게 좋아하길래. 눈치챘어? 이씨, 생각 안 하고 있었지. 보기차식이에요. 봐요. 1070번도 보면은 x 4제곱 플러스 2ax의 제곱 플러스 2-a 이꼴 0이라서 x하고 x 3차 없지. 1차하고 3차 없죠. 전부 다 여기 봐야지. 너 왜 자꾸 너 손톱 케이블 타이 해가지고 제 손 묶어놔야 돼 진짜. 책상에다 묶어놔야 돼. 아유 진짜 씨. 자, 두 번째 1072번은 얘도 x의 4제곱 마이너스 3m x의 제곱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7 이꼴 0이라서 얘도 3차하고 1차식이 없지. 그치? 그럼 보기차식이 왜 나오냐면은 보기차식의 특징은 x제곱을 t로 만들면 이 보기차식은 t에 관련된 2차 함수가 되며 우리가 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아까 실근의 부호, 실근의 위치 문제처럼 똑같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볼게. 1070번은 자, x의 제곱 이거 씩 썼으니까 x제곱이 t로 둬서 t제곱 플러스 2a의 t 플러스 2 마이너스 a 이꼴 0 이렇게 된 거에 서로 다른 이게 웃기게도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데요. 자, 그러면 얘가 원래 x가 근이니 x제곱을 t로 치환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얘 근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이거 근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 근을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라고 할게요. 알겠어? 다시 저거의 근을 이렇게 만들어진 2차식의 근을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라고 할게. 이해됐어? 그럼 얘를 2차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얘가 서로 다른 내식을 갖기 위해선 두 근이 모두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돼요. 자, 왜냐면 이걸 풀게 되면 이걸 풀어서 근이 t 제곱이 그러니까 t가 알파 제곱, t가 베타 제곱,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이 뭐여야 돼요? 양수여야지 t가 풀마 루트 알파, t가 풀마 이게 x제곱이 알파 제곱, 다시 x제곱이 베타 제곱이라 x가 풀마 알파, x가 풀마 베타 이렇게 서로 다른 네 실근이 나오게 되지. 그치? 선생님 왜 양수해야 돼요? 음수면 안 돼요? 만약에 얘가 0을 두고서 두 개가 모두 음수인데 얘가 근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나오죠. 근데 x제곱이 알파 제곱인데 알파 제곱이 음수면 제곱한 게 음수라서 허근 나오잖아. 이해돼? 자, 따라서 1070번 보세요. 1070번에다가 메모를 해줍시다. 이 보기차식 형태의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기 위해선
x제곱을 t로 뒀을 때 x제곱 t일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제곱 베타제곱이라고 하면 알파제곱도 0보다 얘가 서로 다르니까 알파제곱 양수 베타제곱이 양수여야 돼요. 됐어? 다시 알파제곱하고 베타제곱이 양수여야 돼. 자, 그러면 이쪽에서 얘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아까랑 똑같이 뭐 해주면 돼요? 봐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렸더니 이 t에 관련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제곱하고 베타제곱의 형태로 나오는데 얘가 0보다 크대. 뭐부터 써야 돼? 첫 번째 판별식부터 줘줘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판별식 서로 다른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죠. a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거 하나, 그치? 두 번째는 두 근의 합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인 마이너스 2a가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쵸?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의 제곱이 2 마이너스 a인데 얘도 양수여야 되잖아. 이걸 모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1072번 같은 경우에 이걸 응용을 좀 해볼게. x제곱을 t로 두면은 얘가 t의 제곱 마이너스 3m에 t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7 이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 그러면 역시 이거의 두 근을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라고 두면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은 0을 위주로 해서 여기가 알파 제곱 이런 데가 베타 제곱 이렇게 있어야 t 이꼴 알파 제곱 얘는 음수, t 이꼴 베타 제곱 얘는 양수 이렇게 돼서 x가 풀마 루트 풀마 알파 그 다음에 x가 풀마 베타가 되는데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허근이 되는 거지. 그치? 미나 이해 안 돼? 되죠? 알파 제곱이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알파가 허근이면 복소수면. 그쵸? 그래서 이 상태를 이제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두 근은 실근, 두 근은 허근 이런 식으로 갖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문제랑 똑같으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몰라. 판별식 안 써도 되고 판별식 안 써도 되죠. 왜? 0을 사이에 끼고 있으니까 판별식은 필요 없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요. 왜? 베타 제곱이 더 큰지 알파 제곱의 절대값이 더 큰지 모르잖아. 그치? 알고 있는 건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 두 근의 곱인 m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은 거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m 마이너스 7 m 플러스 1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n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7까지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렇게 되는 정수 m의 개수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세면 0부터 6까지니까 7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보기차식 형태의 4차 방정식의 근은 2차 함수의 실근의 위치 또는 실근의 부호 문제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뭐냐면 이건 어때? 얘가 이렇게 생긴 4차 일단 필기하고 듣자. 필기하고 다 됐어? 이해됐어? 완벽하게? 아직 안 듣는 시연이? 저게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어떤 조건일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게 이거야. 똑같은 4차식이긴 한데 이걸 일단 지울게. 알아들었으니까. 똑같은 4차식이긴 한데 얘가 두 근은 허근, 그 다음에 두 근은 실근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온대요.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또는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과 하나의 실근을 가진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자주 나오는 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실근, 이게 실근 한 개야. 4차 방정식인데. 그리고 허근 두 개를 갖는데요. 또는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자, 이 케이스도 좀 정리해 줍시다. 첫 번째, 실근이 한 개이거나 중근인 경우는 얘가 반드시 0을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 다시, 실근이 하나다, 중근이다, 반드시 0을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잘 봐. 얘가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을 근으로 만들어 주라고 했지, 형태를. 그쵸?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을 따로 근으로 갔잖아. 그러면 xt가 알파 제곱이니까 x 제곱이 알파 제곱이라서 알파가 양수면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고. 알파 제곱이 양수면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럼 얘가 양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얘가 음수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중근을 가지는 유일한 방법은 0밖에 없어. 왜? 이게 t가 0, 즉 x제곱이 0이어야 x가 0 하나를 근으로 갔지, 중근으로 갔지. 미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시현이도 이해됐죠? 이해됐니? 자연이? 안 된 것 같은데? 이해됐어 안 됐어? 다 이해됐죠? 우재도 이해됐지?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해놔. 보기차식 형태의 4차 방정식이 중근이나 실근 한 개 이야기는 반드시 x 이꼴 0이 근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알겠니? 반드시 x 이꼴 0이 근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됐죠? 자, 요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얘기가 나왔죠? 마지막 1071번을 마지막으로 하면 와, 길고 길었던 2차 방정식이 끝납니다. 진짜 그래프 설명하느라고 진짜, 그러니까 그래프만 알면 만사형통. 그래프 좀 그려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숙제 해본 사람은 알 거야. 그제 숙제 해봤지? 그래프 그리니까 어때? 많이 쉽잖아. 자연히 숙제를 했죠? 근데 왜 그래프를 그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차차히 빨리 알아가도록 합시다. 한번 해봤지, 미나? 그래프 그리니까 어때? 직관적으로 와닿죠? 아직도 안 와닿아? 좀 헷갈리긴 하지만 어떤 형태인지는 알겠지. 그치? 시험에도 그래프 그려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1071번 같은 경우에는 3차 방정식이죠. 얘가 무슨 3차 방정식은 뭘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나 봤더니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x의 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8 이꼴 0 이 두 근이 음수고 한 근이 양수래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3차 방정식을 보면 뭐부터 해야 돼? 자윤아, 3차 방정식을 보면 뭐부터 해야 돼? 3차 방정식이 왜 보기차식이야? 응? 3차식 보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인수분해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3차식 보면 무조건 인수분해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k를 없애야 되니까 x에다가 뭐 대입할까요? 2 한번 대입해 볼까요? x에다가 2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8 플러스 4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 야르 딱 됐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x 마이너스 2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8이죠?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kx 제곱인데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플러스 k 플러스 2x 이거 이거 빨리빨리 하는 거 연습해도. 미나 연습하고 있어요 이거? 이 방법 해주세요. 시연이도 하고 있죠? 할 수 있죠? 자연히 해야 돼. 왜 갑자기 대답이 없으세요? 이거 연습해야 된다고. 얘가 2를 근으로 갔잖아. 조립집법은 하고 이거 바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미 여기서 무슨 근이 나와서 양의 근이 나왔지. 그치? x 이꼴 2라고 하는 근이 양수근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모두 음수근을 가지는 거니까 아하 이 문제는 3차 방정식의 탈을 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아래로 불러온 그래프를 그릴 건데 두 근이 모두 음수야. 얘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얘가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써줘야 되고 추계방정식을 봤더니 추계방정식이래. 두 근의 합 음수죠. 두 근의 곱 양수죠. 이걸 모두 만족하는 거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가 2차 부등식의 끝이며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은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그 상태를 파악하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2차 부등식이 왜 어렵냐면 여기는 2차 함수에서 배운 거, 2차 방정식에서 배운 거, 뭐 다항식에서 배웠었던 거, 인수분해 기법 다 들어가.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은 우리가 앞에 배웠었던 단원들의 거의 종합문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취약하잖아. 앞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친구들은 그래도 중간고사 때 그나마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혹시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이해가 된 척하는 사람 없겠죠? 그렇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다? 모르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면 이거 가서 모른다고 하면 괜히 또 그 선생님이 꼽 주지 않을까. 꼽은 주겠지. 그렇다고 내가 인신공격 하지 않잖아 미나야. 그치? 그 꼽도 별로 안 주잖아. 그냥 그래. 내가 줬어? 자 진실을 말해봐. 진실을 말해봐. 줬어요. 언제? 내가 그랬어요. 절대 그래프에 꼽 줬어? 네. 정말이야? 기억이 없는데. 안 준 거 같은데. 근데 그 정도면 꼽도 아니. 너 이따가 나랑 얘기 좀 하고 와. 네. 진실의 마음으로. 네. 그래서 물어보러 오세요. 웬만하면은 어떤 자존감에 상처를 줄 정도의 언사는 안 합니다. 그치? 이거 다시 얘기해. 맞아 틀려. 아니요. 맞아요. 뭐가 맞아? 자존감에 상처 입었어? 네. 진짜? 그 정도까지는 안 하니까 여러분들 꼭 와서 물어보세요. 알겠어? 자, 그리고 숙제입니다. 생각 같아선 생각대로 하면 되겠다. 우리 다음 주까지가 그거잖아요. 자, 이제 195페이지까지 다 풀어봐. 95요? 그래, B단계 좀 빼줄게. B단계는 다음 주에 하고 191페이지까지 잘 들어. 다음 주에 나를 봤을 때 나 또 숙제 안 적고 갔나이? 다음 주에 나를 봤을 때 191페이지까지 최소한 안 적어도 돼? 그래? 최소한 1차 부등식하고 2차 부등식 그리고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A단계는 다 풀려져 있어야 돼요. A단계는 빠짐없이 다 풀려 있어야 돼. 파트 A.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파트 A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2차 부등식 완료했고 다음 주까지 2차 부등식 A 파트까지는 다 풀려 있어야 됩니다. 다 풀어. 물론 아직 3차하고 1차 부등식 안 한 친구들 풀어야 되고 명문은 2차 함수도 해야 된다잉? 했어. 맞다. 자꾸 헷갈려. 그러니까 묘미.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좋아. 이제 다른 일 없지? 일찍 올 수 있죠? 너 그리고 왜 수업 시간에 자꾸 멍 때려?